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의 문을 열겠습니다. 자, 1년 중 가장 화사한 계절, 봄이 이제 깊어가고 있는데요. 저는 봄하면 딱 떠오르는 소리가 있거든요. 소리요? 다운 씨는 어떠세요? 저는 일단 뭔가 꽃밭에서 새들이 지저귀는 그런 낭만적인 그런 소리 아니면은 혹시 커플들의 염장 지르는 소리 이런 거 좀 토니안 오빠 힘들어하실까요? 매우 불편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아유. 제발 봄 말고 좀 다른 날씨에 네. 데이트 부탁드리고요. 자, 그것도 맞지만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소리는 네. 왜 그래? 왜 그래 이 오빠 왜 그래? 왜 그래? 아차! 아이고 괜찮으세요? 재채기 소리. 네. 그리고 이제 어머나. 뭐죠? 콧물 소리. 아. 이 두 가지가 정말 이야. 봄만 되면 찾아와요. 아니 나날이 연기가 되시는데요 지금. 저는 뭐 네. 배우로 좀 전향을 할까. 네. 근데 이런 소리가 생각이 나는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유독 봄철만 되면은 기침에 뭐 코막힘, 콧물 이런 거를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봄아 좀 제발 좀 오지 마를 외칠 만큼 이 우리를 괴롭히는 봄의 불청객, 바로 알레르기인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알레르기, 특히 이 봄철 알레르기의 원인과 또 예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알레르기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줄 우리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자, 김창현 그리고 김현식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창현입니다. 네. 오늘 알레르기에 대해 궁금하신 모든 것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명쾌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현식입니다. 시청자분들의 건강을 플러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환영하고 또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오늘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을 방문해 주신 아주 특별한 손님이 계신데요. 트롯 걸그룹 미니마니의 작지만 강한 리더 유수연 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트롯 3 트롯 탱탱볼 유수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탱탱해. 좋아. 사실 저희가 이제 봄이다 보니까 녹화 시작하기 전에 약간 춘곤증처럼 다들 약간 졸려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우리 수연 씨가 딱 오니까 어머 세상에 분위기 너무 좋아. 너무 좋고. 네. 네, 물론 저는 뭐 다운 씨도 좋습니다. 예. 네, 예, 다운 씨도 예. 밝아요. 예. 하지만 옆에 있는 수연 씨가 예. 왠지 또 더 긍정적인 에너지 를 주실 것 네네네네네. 같다는 예. 생각이 들기. 그럼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네. 자, 근데 이렇게 건강하고 또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우리 수연 씨, 네. 설마 건강 고민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이제 오랫동안 무대에 서고 싶은 만큼 건강에 대해서도 평소에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대받게 되어서 아주 단숨에 달려왔습니다. 네. 너무 환영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시어머님이 그 경연 프로그램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네. 트로트 맨날 봤거든요. 거기서 나온 노래 조금만 들려주실 수 없을까요? 네, 그럼 네. 제가 한번 그 1차 예심 때 제가 패자부활로 살아남게 되었거든요. 오. 그때 당시 불렀던 노래를 아주 짧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one, two, one, two, three, four. 콕 찍어줘요. 더 나은 클리닉 채널만 콕 찍어줘요. 박수가. 아니, 감사합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들 되게 긴장하고 계셨거든요. 제가 지금 살면서 본 것 중에 제일 환하게 웃고 계세요. 네, 정말. 어떻게 콕 이렇게 마음에 콕 이렇게 와닿으셨나요? 예. 우리 유수연 씨한테 콕 한번 따라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들. 네, 한번. 네, 5, 6, 7, 8. 콕 찍어줘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좋고 네. 이게 콕콕 들어오네요, 귀 속에. 네. 정말 흥행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또 유수연 씨 덕분에 아주 활기차게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건강 사연이 도착해 있다고 하거든요. 네,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오빠, 왔어? 오래 기다렸어? 아니 오래 안 기다렸어. 뭐 마실래? 알잖아.
잠깐만 기다려. 어디 보자. 한잔하자는 네 문자 오늘도 널 만나러 난 우와. 거울을 본다. 아니 오빠, 응? 요즘에 날씨가 좋으니까 나들이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네? 왜? 이것 좀 봐봐. SNS에 다 놀러 가는 사람들뿐이야. 이것 좀 봐. 야, 그러네 진짜. 여기 너무 좋지? 좋네. 나 여기 진짜 가보고 싶어. 우리도 가자 이거죠? 넌 뭐 하고 있니? 자기도 가고 싶어? 당연히 가고 싶지. 가서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고 좋잖아. 그럼 우리 이번 주말에 꽃 보러 갈까? 진짜? 나야 좋지. 오빠, 우리 그럼 어디로 갈까? 여기 어때? 우와, 오빠 이거 좀 봐봐. 나 여기 진짜 가고 싶었던 야, 데인데. 그러게. 와, 어우, 좋네. 우리 그럼 여기로 갈까? 그럴까? 진짜? 그래. 잠깐만, 그럼 나 뭐 입고 가지? 옷 검색해봐야지. 꽃놀이 원피스. 오빠, 이거 어때? 좋네. 진짜? 이거 잘 어울리겠네. 자, 오빠, 우리 꽃놀이를 위하여. 그래. 짠. 오빠, 코 풀어. 아니 괜찮아. 좋다. 나오니까 좋지. 좋아. 어? 오빠, 거기 사람들 되게 많다. 그러게. 사람도 강아지가 많고 귀여워. 꽃도 많고. 이야. 오빠 괜찮아? 괜찮아. 아유, 그렇게 좋아? 날씨가 너무 좋잖아. 왜? 오빠는 안 좋아? 아니, 좋아? 좋아. 아이, 좋다. 오빠, 응? 여기 꽃 너무 예쁘다. 그러게. 나 여기서 사진 찍어줘. 그래? 예쁘게 찍어줘. 알았어. 응? 자, 준비하시고 갑니다. 아, 잘 찍어야 돼요. 길게 찍어야 돼요. 비율이 괜찮으시네. 자. 이렇게 봐봐. 어디 보자. 잘 찍었나 볼까? 이게 뭐야? 아니 이거. 이게 잠깐만 이거 말고 이거 아니, 이게 뭐야 이거? 네. 다 흔들렸잖아. 아니 제 이렇게 진짜. 이게 뭐예요? 아하, 이게 뭐죠? 아유. 와, 오늘 진짜 좋다. 그치? 좋네. 오빠, 우리 다음 주에는 또 다른 데로 가볼까? 왜? 싫어? 아니 좋아 가자. 좋아. 근데 오늘 하루 종일 왜 이렇게 재채기를 해? 아니 그게 사실은 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어서. 진짜? 뭐야? 근데 나 때문에 일부러 꽃놀이 와준 거야? 아니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데 내가 같이 와줘야지. 고마워. 고맙긴 뭘. 몰라. 자기야. 사람들 보는데. 잠깐만요. 아, 뭐야? 설마. 뭐 갑자기 뜬금없이. 뭐야? 아니, 자기야 그게 아니라 오빠. 나 사실 할 말 있어. 뭔데? 우리 왜? 이것 때문에? 뭐라고요? 갑자기요? 헤어져! 헤어져!
자, 이렇게 40년 만에 모태솔로에서 탈출한 우리 주인공이 첫 꽃놀이에서 실수 콧물을 쏟아내고 재차 얘기를 하다가 네. 결국에는 이별 통보까지 받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차라리 처음부터 나 알러지 있다라고 말을 하던가 아니면 알레르기 약을 좀 먹고 가시지. 아니, 의사 선생님들, 도대체 알러지는 왜 생기는 건가요? 네, 알레르기 반응은 후천 면역 반응의 결과로 반복적으로 노출된 특정 항원에 대한 면역세포의 기억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즉 모여한 특정 항원에 대한 과민 반응이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우리 선생님 아까 대기실에서 저랑 재밌게 얘기 잘하셨는데 갑자기 재밌듯이 하세요. 갑자기 로봇 모드로 그러니까요. 변하셔가지고. 아까 네. 저랑 수다 잘 떨었잖아요. 둘째 나으라고 하면서. 뭐 알러지 왜 생기냐고요. 네. 아까처럼 얘기 좀 해봐요. 특정 알레르겐의 네. 면역 반응 때문에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근데 뭐 누구는 꽃 알레르기가 있다. 뭐 누구는 먼지 알러지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알레르기 종류가 또 많은 것 같기도 하고 뭐 원인도 다 다른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알레르기를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을 아, 선생님. 아까 전에 얘기 잘하셨잖아요. 저하고. 저랑 얘기 잘하셨잖아요. 이 느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앞을 보고 좀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 저를 네. 보시던지 아까 저랑 얘기 네네. 잘했잖아요. 원인 알레르기는 사람마다 좀 많이 다르고요. 네. 원인 알레르기를 규명하기 위해서 환자의 생활 환경이라든가 직업 환경, 작업 환경, 근무 환경, 거주하는 집과 근무처 주변에 대한 환경 관찰이 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이제 알레르겐이라는 거죠. 알레르겐. 예, 알레르기라는 아도겐, 알레르겐. 아도겐이 나올 그렇게 거라고 외우면 정말 좀 생각도 쉽게. 못했지만. 네. 알레르겐. 그런데 꽃가루 알레르기라고 해도 좀 막연한 것 같아요. 봄이 되면 개나리, 진달래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꽃이 피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꽃가루가 따로 있는 건가요? 예, 있습니다. 그 개나리나 진달래 같은 꽃들은 보통은 괜찮고요. 봄에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 꽃가루는 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주로 원인이 됩니다. 나무 중에서도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자작나무, 오리나무, 개암나무, 그리고 참나무과에 속하는 참나무, 너도밤나무가 주로 알레르기의 원인이 됩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길 가면서 이게 무슨 나무인지 막 외우고 다니기도 좀 어렵고 네. 그렇잖아요. 근데 나무가 좀 자기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요. 명찰이라도 좀 달고 있던 거 하면 좀 피해갈 텐데. 근데 일단 그런 걸 좀 피해가려면 내가 어떤 거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네. 건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보통 1년 중에 언제 주로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그거를 파악을 하는 게 먼저고요. 물론 검사로 어떤 특정 알레르겐에 본인이 알레르기가 있는지 검사도 시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검사는 주로 그 바늘에 항원을 찔러서 이제 피부에 직접 찔러서 피부 반응을 관찰하는 그 피부 반응 검사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한번 접촉을 시켜보는 유발 검사가 있고, 그리고 혈액 검사를 통해 특정 그 알레르기 항원이 있는 항체가 있는지 측정을 하는 혈액 검사가 있습니다. 뭐 센터마다 보통 검사 방법에는 차이가 있는데 피부 질환이 있거나 알레르기 그 약물 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서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저희는 혈액 검사, 특히 IgE 측정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제가 알레르기가 없었어요. 예, 사실은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먼지에도 반응을 하고 또 제가 키우는 강아지에게도 이 알레르기 반응이 생겨서 사실 저는 이 아이가 좀 깨끗하지 않으면 만지지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좀 발생해서 되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자,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알레르기가 갑자기 생겼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제 알레르기 자체가 특정한 항원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레르기가 생기려면 감작기간이라고 해서 특정 항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노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일단 뭐 교육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교육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 면역 반응이 발전하게 되면 빵 터지듯이 이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은 갑작스럽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갑자기가 아니라 몸이 교육을 계속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반응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바로 한두 번 노출됐다고 알레르기가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리고 한두 번 괜찮았다고 알레르기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이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약간 잠복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잠복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네, 그게 이제 몇 번씩 더 노출되기 시작하면 몸에서 그 항원을 인지를 한 다음에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예방접종 같은 경우 그런 항원을 미리 계속 주사를 맞아서 몸에서 그거에 반응을 하게 되면 항체를 생성하듯이 면역 반응의 일종이기 때문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알레르기가 참 종류가 많잖아요. 증상도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근데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저희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저희 아이가 모두 비염이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콧물을 많이 흘리고 아침마다 막 코가 막힌다고 하고 이러는데 네, 알레르기의 주요 증상들이 또 어떤 게 있는지 좀 정확하게 얘기 좀 해주세요. 알레르기 비염인 경우에는 맑은 콧물이나 코막힘, 재채기도 많이 일어날 수 있고 눈이나 코가 간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목 뒤로 자꾸 넘어가게 되면 가래처럼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 냄새를 못 맡거나 두통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뭔가 감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이거 구분할 수 있을까요? 네, 알레르기 비염과 감기 모두 그 콧물, 코막힘과 같은 비염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원인 알레르겐의 노출과의 연관성이겠습니다. 또 계절 증상이나 코 가려움증, 재채기 증상은 감기보다는 알레르기 비염을 시사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알레르기 비염인 건지 아니면 환절기에 감기가 걸린 건지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알레르기 비염이구나 딱 알 수 있는 뭔가 자가 진단법 있을까요? 네, 자가 진단법은 특별히 없고요. 알레르기 비염을 시사하는 증상,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콧물이나 코막힘, 코 가려움증, 눈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하루에 1시간 이상, 일주일에 하루 이상 지속이 된다면 알레르기 비염을 의심을 해보고 병원을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일단 이비인후과를 찾아가셔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되게 오래됐어요. 거의 한 데뷔 시절부터 저는 이 비염이 있어서 심지어 그래서 제가 노래를 부를 때 약간 그 콧소리가 좀 많이 나는 게 저는 이제 숨 쉴 때도 좀 가끔 집에 있다 보면 너무 코가 막혀가지고 숨쉬기가 힘들어서 그 왜 있잖아요. 네. 트리빈 뭐 네. 이런 거 그런 걸 이제 항상 좀 휴대하고 다닐 정도예요. 근데 네. 무대 위에서는 먼지도 많이 나잖아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이 좀 원인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이제 공연하는 무대나 이제 특히 이제 좀 내부 같은 경우는 먼지가 많아요, 공연장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 이제 계속 노출이 되면서 아까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결국에는 알레르기로 터질 게 표출이 된 게 터졌다. 아닌가.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근데 이 비염을 혹시 실질적으로 고칠 수도 있나요? 네, 알레르기성 비염을 완전히 고치기는 어렵고요. 네. 그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제 면역 치료 방법도 좀 있기는 한데 그게 이제 3년에서 5년 정도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고 한다고 다 효과 있는 것도 아니고 효과가 있다고 해도 뭐 이제 한 10년 정도 뒤에 다시 재발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그냥 안고 가야 돼요. 네, 함께 살아야 된다고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는 근데 뭐 크게 뭐 정말 힘든 만큼은 아니어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비염 증상이 있다고 해서 모두 알레르기 비염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뭐 비염에도 이렇게 혹시 종류가 있습니까? 네, 비염은 크게 먼저 알레르기성과 비알레르기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비알레르기성 만성비염은 원인에 따라서 세균의 감염에 의해서 생기는 감염성 비염과 그렇지 않은 비감염성 비염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요. 비감염성 만성비염으로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 호르몬 이상, 약물, 정서 불안, 비강 구조의 이상이라든가 비강 종양에 의해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먼지 알레르기, 털 알레르기 같은 게 있어서 알레르기가 정말 얼마나 힘든지 이거는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 뭐 김창현 선생님, 이 진료실에서 만나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점들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일상생활 자체가 좀 힘듭니다. 그 수면 장애도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알레르겐이 있는 경우에는 스포츠 활동에 장애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직장 생활에 알레르겐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생활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 생활이 어려운 환자분들을 그 중등도 중증 알레르기 비염으로 분류를 하는데,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에 얼른 가셔서 진단과 치료를 하시고 그리고 교육을 받는 것이 증상 조절에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래도 이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1년 내내 이게 지속이 되면은 정말 많이 힘들 것 같은데요. 알레르기 비염 환자들은 그 환절기에만 그런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계절 증상이 있을 때 알레르기 비염을 보다 시사하지만 1년 내내 나타난다고 해서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중에서 일주일에 4일 이상 그리고 1년에 연속 4주 이상 증상이 나타날 때 지독성 알레르기 비염 혹은 통년 알레르기 비염으로 분류를 합니다. 보통 진먼지 진드기나 바퀴, 곰팡이, 반려동물 같은 실내 알레르겐이 원인이 있는 경우 이렇게 통년 알레르기 비염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저 근데 네네.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뭔데요? 사실 오늘 궁금한 게 많습니다. 네. 저는 왜 매회마다 이게 저한테 이게 적용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최고의 MC 아닌가요? 알레르기 얘기했을 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네네. 혹시 저의 어떤 사생활을 계속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이 프로그램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들 그런가? 정도인데 저는 어떨 때는 머리가 막 간지러울 때가 있고요. 어떨 때는 얼굴이 간지러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코만 막 간지러울 때가 있고 이게 좀 때마다 다르거든요. 안 씻은 거 아니죠? 네? 안 씻은 거 아니죠? 그런 오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속상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너무 간지럽거든요. 갑자기 막 두피가 너무 간지러우니까 막 이렇게 긁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누구가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머리를 저분이 되게 오랫동안 안 감았구나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아니라 갑자기 진짜 머리가 막 미친 듯이 간지럽거나 코가 너무 간지럽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혹시 어떤 다른 원인들이 있는 건지 예,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비만 세포가 여기저기 다 분포를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냥 결국엔 그때 다른 거군요. 네. 근데 어쨌든 간지러운 것도 알레르기 반응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안 씻어서 그렇죠? 그런 게 안 씻은 거 아니고? 아니죠? 씻으셨으면은 그럼요. 씻었습니다. 네. 저는 심지어 아하. 머리를 감고 나와서 네. 수건에 먼지가 좀 있으면 바로 털고 나서 바로 알러지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서. 건조기가 꼭 있으셔야겠네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그래서 저는 사실 약을 계속 좀 복용하긴 하죠. 근데 선생님들 저희 가족이 다들 알레르기 비염이 있다 보니까 밤 되면 좀 더 코를 막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도 코 막힌다, 콧물이 난다면서 좀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수면 환경을 좀 어떻게 하는 게 이게 비염이 좀 없어지는 건지. 실내 알레르겐 원인 항원 중에 진먼지 진드기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그 집에 있을 때, 가정에 있을 때 잠잘 때 증상이 좀 심해집니다. 이럴 때는 그 집안에 그 침구류가 많으면은 이런 진먼지 진드기 항원 자체가 많이 날라오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최대한 줄이시고 집에 혹시 침대에 인형 같은 거를 좀 많이 많아요. 놔두셨으면 네. 그런 거를 좀 치워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아기가 맨날 찾는데 그럼 잠들고 치워야겠네요. 예, 그냥 아예 치워버리십시오. 아예요? 아니면 막 그냥 인형을 털어다 뽑아버리세요. 그럴까요? 네, 민둥민둥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럴까요? 네. 한번 지금 생각해봐야겠네요. 이불도 좀 자주 빨고 그쵸? 예. 이거 할 일이 많아졌네. 건조기 쓰는 거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가습기나 아니면 뭐 식물을 많이 둔다거나 뭐 이렇게 조금 습도 조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네, 가습기로 습도 조절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공기청정기를 쓰는 것도 그 항원의 어떤 농도를 줄여주기 때문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는군요. 네, 다행이네요. 혹시 알레르기 비염이 결막염이랑 상관이 있을까요? 예, 상관이 있습니다. 사실 그 알레르기 비염이랑 감기를 구분을 할 때 그런 눈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 결막염 증상이 있으면은 그 알레르기 비염에 가깝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비염 증상이 있을 때 이런 눈 가려움증 같은 알레르기 결막염이 동반이 돼 있으면은 알레르기 비염을 좀 더 시사하는 거기 때문에 관련이 있습니다. 아니 그 결막염 있으면은 막 진짜 여기가 빨갛게 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남편은 맨날 인공 눈물 좀 넣어달라고 하는데 그거 넣는 것도 좀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인공 눈물 넣는 것도 좀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알레르기 결막염에 그 항히스타민 안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핏줄이 터진다 그러죠. 네. 네, 안구 핏줄이 막 터지더라고요. 바로 이 간지러움이 딱 시작되면서 그러면 이제 막 방송할 때
그게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되는 경우가 그렇겠어요. 있어요. 그래도 네. 오늘은 좀 괜찮으시네요. 오늘은 이제 네, 하얘요. 알러지가 없지. 네. 혹시 알레르기 완화에 도움되는 생활 습관이 따로 있을까요? 네, 원인 알레르겐을 찾는 게 우선되고요. 치료 중에 원인 알레르겐에 대한 그 회피요법이 이런 생활 습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치료인데 원인이 뭔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제 이 질문은 제가 김현식 선생님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항상 이렇게 제품 뒤에 보면 어떤 이제 공장에서 이제 이 생산이 됐는지 나오잖아요. 그럼 네. 거기에 이제 항상 써 있는 게 땅콩, 계란, 그리고 이제 갑각류가 함께 생산되는 공장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라고 주의 사항이 항상 써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유독 이 식품들이 알러지를 더 유발할 수 있다는 거라는 느껴지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게 맞는지 궁금해요. 유독 더 유발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땅콩류라든가 갑각류 알레르기 같은 경우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를 잘 유발을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다른 것보다 그래서 반드시 그 제품에 함유하고 있다는 걸 표시를 해줘야 그런 치명적인 아나필락시스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냥 진먼지 진드기나 뭐 간단한 알레르기 같은 경우 뭐 피부 가렵거나 이 정도로 끝나겠지만 땅콩 알레르기, 뭐 참깨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정말 뭐 흔치 않은 경우에는 옆 좌석에 있는 분이 땅콩 깠다가 아나필락시스 생기는 그런 경우까지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세 개 다 알러지 있으면 이제 팟타이 같은 거 못 먹겠네요. 팟타이에 새우, 계란, 땅콩 다 들어가잖아요. 참깨도 들어가고. 네, 못 드실 수 있겠네요. 이건 네. 좀 아쉽네요. 저는 사실 이건 알레르기까지는 아니었는데 네. 소고기를 못 드시는 분이 이제 주변에 한 분 네? 계셔가지고 진짜요? 소고기 냄새를 못 맡는 거예요. 소고기 냄새만 맡으면 막 너무 막 메스껍고 막 이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어머. 참 제일 안타까운 게 물론 뭐 새우 뭐 땅콩 이런 거 못 먹는 것도 참 안타깝죠. 근데 이분은 라면을 못 드시더라고요. 라면을요? 네. 왜요? 소고기가 들어서요? 그러니까 소고기 냄새가 라면에서? 나면은 어머. 이 메스꺼운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알레르기랑 상관은 없지만 네. 이제 그런 것도 반응의 하나죠. 네, 안타까운 일도 어머. 라면을 못 먹는다는 건 너무 슬펐어요. 아니 저는 소고기 못 먹는다고 해서 그냥 그러면 비싼 거 안 사줘서 좋겠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라면을 못 먹을 줄은 몰랐네요. 세상에서 저는 그게 가장 안타까워요. 그러게 라면 진짜 맛있는데. 꼭 치유가 돼서 라면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쓸데없는 소리고요. 네. 사실 알레르기 비염이 워낙에 흔한 질병이다 보니까 뭐 이런 오해도 있고 저런 속설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은 의사를 만나지 않으면 이렇게 헷갈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빠밤. 잠깐만요. 네, 뭐 혼자 어째 노래를 하시고. 네네. 기다려봤어요. 네,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준비물이 좀 필요해요. 네. 건강에 대한 소문, 일면 카드. 다시 가야겠다. 갑자기 하려니까. 건강에 대한 소문, 일명 카더라를 밝혀내는 시간, 김다운의 팩트체크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했어요. 네. 야심차게. 네, 자, 그럼 제가 의사 선생님들께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짓인지 진실인지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거 진짜 제가 너무 궁금했는데 알레르기는 유전이다. O일까요? X일까요? 동시에 들어주시겠어요? 네. 네, 동시에 들어주세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하나, 둘, 셋. 어떻게 돼? 들 줄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O, X 중에 들어야 되는데. 뭐죠, 이거? 알쏭달쏭하다인지 아니면 거니까요. 예? 뭐야, 세모예요? 네. 예, 세모입니다. 세모 팻말도 하나 만들어주세요, 교수님. 네. 그 센스 있게 이렇게 들어주셨네요. 이게 유전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는 얘기인가요? 예, 그 부모 중 한 분만 가족력이 있을 때는 위험도가 증가하고 부모 중 두 분 다 있을 때는 네. 이제 위험도가 더 증가하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시어머님이 있으시고 저희 남편이 있고 저희 애기도 좀 있는 것 같단 말이죠. 네. 아까 전에 우리 김창현 선생님도 아내분이 비염 있으시다고. 예, 맞습니다. 자녀분들도 있으세요? 자녀 중에 한 명만 있습니다. 한 명만요? 또 네.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있네요? 예.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주세요? 의사 선생님인데 집에서? 저는 지땡땡 말고 네. 그 더 좋은 거 있어요? 시땡이라고 약이 있거든요. 씨땡? 시땡. 씨땡. 네. 그거 저도 오늘 하나 사가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시땡 먹습니다. 씨땡.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알레르기는 완치가 불가능하다. 하나, 둘, 셋.
잠깐만요. 이럴 수가 있나요? 두 분 중에 누가 틀린 거죠? 뭐지? 글쎄요. 의견이 다르. 의견이 다를 수 다를 수는 있으니까. 잘못되신 거예요? 바꾸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 자기 소개를 말씀해 주시면 뭐예요, 됩니다. 뭐 지금 이게 정확해. 뭐 사실 의학이라는 게 뭐 딱 정확히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예. 이 부분은 뭐 제가 먼저 대답하고 예. 같이 네네네. 다시 들어보시면 될 것 네네네.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알레르기는 완치되기가 어렵고요. 가장 좋은 방법을 보통 회피요법이라고 합니다. 몸의 면역 체계와 싸워서 이길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알레르기에 대한 원인이라든가 항원이 너무 명확하거나 그리고 그런 항원들이 너무 쉽게 노출이 돼서 치료가 꼭 필요하다면 면역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면역 치료는 약 3년에서 5년간 소량의 알레르기 항원을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면역 관용을 일으켜서 이제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인데요. 제한적인 상황에서는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알레르기 비염이라든가 뭐 그런 다른 그 가벼운 호흡기 질환이라든가 천식 이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좀 입증이 돼 있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번 한다고 평생 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이제 면역 관용을 일으키는 거지 그런 알레르기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알레르기가 없어지지는 않고 완치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뭐 완화 정도. 네. 네네. 자 그럼 우리 김창현 선생님 네. 반대 의견을 내셨거든요. 네네. 저는 약간 짐작이 되긴 해요. 네. 어떤 의견이신지. 네네. 네. 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까요? 어떤 의견이신지? 어떻게 예. 아시죠?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의학이 나날이 너무 발전을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네. 언젠가 조금 뭐 한 먼 미래에 네. 충분히 의학적 기술로 고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이 아닐까. 그걸 내가 생각이 드는 거죠, 연구하겠다. 저는. 내가 연구해보겠다, 뭐 어떻게 이런. 생각하세요? 네, 앞서 센터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그 면역 치료가 좀 있습니다. 그 면역 치료 그 반응이 약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완치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꼭 기대를 하고 싶어서 제가 저도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뭐 사실 언젠가는 암 치료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럼요. 암도 잡을 수 있는데 뭐 알레르기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선생님들 말씀에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럼요. 네네. 네. 자, 그럼 세 번째 질문 가도록 할게요. 저희 아들 때문에 이 질문 아주 필요한데 어린 시절 알레르기 성인이 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유수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요, 성장하면서 체질도 좀 바뀔 수 있고, 입맛도 좀 바뀔 수 있잖아요. 어떨까요, 선생님? 어떨까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이거 또 세모인가요? 세모를. 왜 그렇죠? 알레르기 증상의 시작이 보통 소아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인이 되면 좋아진다는 건 아니겠지만 그 일부 환자에서는 알레르기 항원에 노출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연 관해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희망을 또 가져보도록 그렇네요. 하겠습니다. 네. 저희 왜냐면 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들 네. 얼마나 저희 자식이 알레르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보면 가슴이 아프겠어요. 맞아요. 네, 꼭 어른이 되면서 치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에 대한 속설을 파헤쳐보는 시간, 김다운의 팩트체크.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다음 주에 고정 코너로 살아남아서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괜찮았죠? 네, 오히려 안경 선생님 같으세요. 괜찮았나요? 네네네. 다음 주에 다시 만날지는 네. 뭐 저희가 한번 상의를 해봐야 될 것 네. 같긴 하지만 저는 오늘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그럴까요? 네. 그냥 한번 해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잘못 되게, 들어갔네요. 눈빛이 너무 이렇게 강렬하셔서. 죄송합니다, 선배님. 네, 아, 제가 좀 학생이 갑자기 된 네, 느낌이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에 꼭 다시 고생하셨습니다. 만나게 되길 기대하고요. 자, 그럼 알레르기에 대한 그 정말 궁금한 것, 이 알레르기성 비염 예방할 수 있습니까? 혹시 예방할 수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알레르기 비염 자체를 예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소아 청소년기부터 면역이 형성되고 완성되기 때문에 성인에서는 예방 자체는 어렵겠고 그 치료 중에 원인 알레르겐에 대한 회피요법은 중요한데 그 원인 알레르기 항원이 뭔지부터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봄철 꽃가루 알레르기에 의한 알레르기 비염 환자면은 이제 봄철 꽃가루를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 꽃가루 유행 시기 2주 전부터 좀 예방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겠습니다. 저도 아까부터 자꾸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는데요. 이 타이밍을 못 잡고 들어가가지고 제가 지금 한번 네네네.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 동생들이 비염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이제 작은 공간에 있다 보면 한 명이 킥 하면 한 명이 또 킥 거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연주를 듣는 듯한 이런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코 막힘이 굉장히 괴로워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그럴 때 잠깐 일시적으로라도 좀 코 막힘 증상을 조금이나마 완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같은 건 혹시 있을까요? 일단 약을 미리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환경에서 그런지 확인을 하시고 그런 환경이 예상되면 미리 약을 좀 드셔보십시오. 그러면 뭐 약도 약인데 예를 들어 그런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다 그러면 그게 마스크 같은 게 혹시 좀 도움이 되나요? 만약 거기를 막 지나가야 된다 어쩔 수 없이 그럼 이제 마스크를 쓰면은 당장 약은 없고 그럼 이제 마스크를 이제 어쨌든 저희는 좀 이제 익숙해진 상황이잖아요 마스크가. 근데 그랬을 때 좀 완화가 되는지 좀 궁금해요. 예, 마스크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뭐 일반 마스크도 다 효과가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요즘 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미 그 N95 마스크가 다들 있기 때문에 그거 쓰시면 됩니다. 마스크만으로도 예방이 좀 되네요. 그렇네요. 네. 혹시 그럼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하면 콧물을 흘리고 코가 막히는 증상이잖아요. 그런데 봄만 되면 유독 이 기침을 심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건 또 알레르기 비염과는 또 다른 알레르기인가요, 혹시? 너무 좋은 지적하셨어요. 이 수연 씨 말처럼 좀 기침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다는 30대 남성분의 건강 사연이 또 마침 도착을 했거든요. 자, 어떤 사연인지 한번 보시죠. 안녕하세요. 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한 잔이요? 네. 네, 금방 만들어 드릴게요. 네. 네. 일하다 들어오면 힘들죠. 네, 지금 양손에 다 묻었어요. 아이고 세상에 어떡해요. 저기 주문하신 아이스. 네. 아이스 아메리카노. 네. 뭐야 진짜. 짜증나. 진짜. 확실히 봄이네. 날씨도 좋고. 근데 꽃가루 때문에 정말. 아이고 사장님 저 왔습니다. 형 왔어요. 아이고 야 너 아직도 기침하냐? 그러게 이번에 좀 오래 가네요. 아이고 야 너 근데 그거 알레르기 맞아? 그러게 나도 이제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아이고 진짜 병원을 가보라니까 야 너 기침한 지 얼마나 됐지? 글쎄요 이제 한 달 좀 넘었나? 야 진작 병원을 갔어야지. 야 무슨 알레르기로 기침을 한 달 넘게 하냐? 아이고 참. 아유 우리 답답이 진짜. 너 당장 병원 가. 네. 예. 아이고 참. 저는 알레르기보다 좀 다른 증상 같아요. 그러면 어머. 커피숍 운영하시느라고 또 병원을 못 가셨나 봐요. 샤랄랄라. 자 이제 잡을까? 으이짜. 으이짜. 원래 병원에 목소리 변하더라고요. 잠깐만. 알레르기가 이런 건가? 왜 이렇게 기침이 하지?
30대에 좀 건장한 카페 사장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네, 건장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굉장히 기침이 좀 너무 심하셔가지고 좀 안타까울 정도로 좀 혹시 폐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예, 뭐 독감이나 뭐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맞아요. 이렇게 뭐 사실 또 음료를 만들어서 손님을 만나야 되는 직업인데, 하루 종일 기침을 하면. 사실 카페가 장사가 되기가 어렵죠. 그쵸. 네. 괜히 공기에 뭐가 떠다닐 것 같고. 맞아요. 다운 씨는 뭐 혹시 저런 경험 있으신가요? 사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랑과 기침은 참을 수가 없다. 와, 괜찮다.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 있단 말이죠. 아니 사실 저는 코로나 걸린 이후에 기침을 진짜 한 달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하필 생방송 라디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방송 중에 막 기침이 나는데 그걸 참으니까 막 눈물이 나고 막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 나올 때 나가서 기침을 시원하게 막 하고 들어오고 막 이랬거든요. 아휴 정말 이런 경험 있으세요? 선생님들은? 아까 우리 김현식 선생님도 요즘 기침하신다고 지금 그러던데. 바로 그렇게 기침을 참고 있어가지고. 진짜 한번 시원하게 하세요. 한번 하세요, 지금 시원하게. 지금 하고 하세요. 네,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빨리 하세요 지금. 네, 아유, 했습니다. 안 들렸는데 하셨어요? 아니 아까 요새 기침이 심하셔서 고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우리 김창현 선생님, 우리 영상 속의 주인공 같은 경우는 진짜 한 달 넘게 저렇게 기침을 하는데 저런 경우는 뭐 천식이라든지 진짜 우리 토니안 오빠의 말대로 뭐 폐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걸 의심해봐야 될까요? 예, 모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기침만 두고 봤을 때는 이제 3주 미만을 급성 기침이라고 하고 3주에서 8주를 아급성 기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주 이상을 만성 기침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2개월 이상의 이런 만성 기침이 있다면은 그 기침형 천식에 대한 검사를 해보는 것은 타당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평소에 노래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기침이 조금만 나와도 좀 예민해지고 걱정이 엄청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침을 하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조금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 혹시 천식이라는 게 어떤 질환인가요? 예, 천식은 만성 기관지 염증 질환입니다. 기도 과민성이라고 기도가 반응하는 것, 그 다음에 가역적인 기소 폐쇄, 기도가 좁아졌다가 펴졌다가 하는 걸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로 인해서 다양하게 기류 장애가 가지는 질환을 천식이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그럼 천식일 때는 뭐 기침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침에 다른 증상들이 있나요? 네, 기침 외에도 일단은 원인 자체가 폐 속에 있는 기관지가 때때로 좁아지면서 반복적으로 호흡곤란이 나타나고 쌕쌕거리는 천명음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가슴 답답한 증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야간이라든가 이른 아침에 더 심해지는 것을 특징으로 보겠습니다. 사실 뭐 이제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천식을 가지신 분들은 저는 사실 주변에서는 아직 본 적이 없는데 그럼 이제 그 뭐죠? 흡입기를 쓰 맞아. 흡입기까지 쓸 정도로 이렇게 그럼 얼마나 또 평소 생활이 불편하죠. 힘드시겠어요. 참 이렇게 너무나 답답한 상황일 것 같은데 자 그럼 이 답답한 이 천식 이거는 왜 발생을 하는 걸까요? 뭐 알레르기의 어떤 질환인가요? 네, 알레르기도 있는데요. 그 천식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알레르기 하나로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개인적인 요인으로는 유전적인 요인, 성별, 비만 이런 게 있겠고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알레르기, 그리고 감염, 그리고 직업적 요인, 흡연, 대기오염, 음식이나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조금 다양하네요. 예, 다양합니다. 아까 근데 알레르기는 완치가 될 수는 없고 조금 그냥 완화 정도다 하셨는데 그럼 알레르기성 천식 같은 경우는 완치가 되나요? 완치가 좀 어렵습니다. 그 어이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만성 기관지 염증 질환이기 때문에 조절이랑 질병 조절과 증상 완화를 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하지만 조절이 잘 된다면 천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반적인 기대 수명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최근에는 생물학적 제재와 같은 신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가까운 미래에는 완치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감기에 걸리면 병원에 솔직히 잘 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감기랑 증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저절로 낫겠지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도 혹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이게 진단이랑 치료가 좀 늦어지게 되면은 그 기간만큼은 그 질병 조절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폐기능 악화나 급성 천식 악화의 위험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뭐 이 천식이라는 거를 이제 사실 모르고 살다가 네. 자기도 모르게 천식을 좀 악화시키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천식을 좀 악화시키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네, 저희가 뭐 잘 알다시피 감기가 걸리면 천식이 악화되기가 쉽습니다. 감기 외에도 실내 오염이 있거나 담배 연기가 많다던가 대기 오염이 있는 황사가 많은 날, 그다음에 식품 첨가제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날씨의 환절기에도 그러실 수 있고요. 예, 스트레스라든가 베타 차단제 같은 약물들을 복용했을 때도 천식 악화가 가능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은 뭐 평소에 천식이 없다가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다라고 들리는데 맞나요?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보통은 소아 청소년기에 그 처음 진단되는 경우가 많지만 네. 그 성인에서 처음 진단되는 경우가 있고 이를 그 성인 발병 천식이라고 합니다. 여성에게서 좀 많고요. 왜요? 알레르기 그거는 연구를 했을 때 네. 여성에게서 좀 더 많은 비율이 있었다. 그리고 알레르기 과거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그 직업 관련 천식인지 꼭 확인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성이라고 하니까 지금 더 걱정이 되는데요. 그럼 보통 알레르기는 사람들이 이제 위험한 병이라고는 생각을 하질 않잖아요. 그럼 알레르기성 천식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레르기 자체도 좀 아나필라시스와 같은 위험한 모습으로 나오기도 하는데요. 물론 천식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좀 드물긴 하지만 그 조절이 잘 안 된다면 안타깝게 사망으로 이를 수 있는 병입니다. 지금 이제 천식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말씀하시다가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뭐요? 응급실에 갔던 경우가 있어서. 기침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먼지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이제 가려움증으로 오는데 네. 이제 감기약 성분 중에 네. 알러지 반응이 있어서 그때는 이제 이게 기도가 막힐 수 있다고 해서 갑자기 호흡이 약간 곤란이 오더라고요. 어머나.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가서 이제 뭐 약물 치료 받고 링거 맞고 그러고 퇴원을 했던 경우도 있어서. 그럼 예. 약물 알레르기인가요, 이거는? 그렇죠. 약물 알러지가 있어서 이제 항상 저는 이제 어디에 혹시 위급한 시기에 이 약물은 투여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놓는. 근데 그걸 지금 까먹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감기약을 못 먹어요. 빨리 기억을 해내셔야겠는데. 그래서 가끔 먹은 적이 있어요. 저도 모르게. 예? 어떡해요? 근데 그거 까먹고 또 감기구나 그러고 감기약을 먹는 거죠. 어떡해? 또 갑자기 알러지가 오는 아니 거고. 그러다 또 응급실 가세요. 그래서 또 응급실을 가고. 아니 지금 검사 좀 하고 가세요, 이 의사 선생님들한테. 그래서 아하이. 이게 네. 위험한 상황도 이제 가끔 발생을 할 수는 있는데 빠른 조치를 취하면 충분히 뭐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조심하세요. 네, 저를 위한 프로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아 정말 자, 조심하셔야겠네. 그래서 이제 천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천식에 대한 OX 퀴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선생님들 아까 하셨듯이 OX를 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천식에는 폐활량을 늘리는 조깅, 등산이 좋다. 자, 정답은 하나, 둘, 셋. 뭐야? 또 다른 줄 알았어요. 아하, 그렇지 않아요? 천식이 안정적으로 조절되는 환자에서는 일반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깅이나 등산 중에 이런 여러 흡입 알레르겐의 접촉이 있기 때문에 조절이 안정적이지가 않다면 피해야 되겠고 운동 중에서는 실내에서 하는 수영이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뭐 꽃가루도 없고 먼지도 없으니까. 네, 실내에서 하는. 당장 지금 가족들이 수영을 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뭐 기침이나 이런 거에 담배는 당연히 안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몸에 안 좋은 거 다 안 하고 살면 좀 삶에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두 분 혹시 술을 좀 하시나요? 좀 하시죠? 그러니까 술 한 잔 마시는 게 낙인 분들이 많은데 이 술과 그 천식의 관계는 좀 어떤지 궁금해요. 자, 술은 천식에 좀 상관이 없다? OX 한번 들어주실까요? 하나, 둘, 셋. 아니구나. 역시 네, 좋을 리가 없었군요. 알코올 예. 자체가 엄청나게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과음을 하게 되면 역류성 식도염이 발발할 수 있고 그런 거로 인해서 기침이 발생하면 기침 자체가 천식 악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네. 그렇게 역류가 되는 과정에서 흡인성 폐렴이 발병하면 천식이 훨씬 악화될 수 있으니 적절하게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또 토니안 네. 오빠도 마음 아파하셨는데 술 네. 좋아하시잖아요. 지금 또 역류성 식도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종합병원이야. 어떡하면 좋아. 아니, 이거 정말 이 한 잔 정도도 안 되나요? 한 잔? 하루에 한 잔 정도도? 과음이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저는 그냥 네. 방송에서 이런 말 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냥 몰래 좀 먹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삶의 재미를 위해서 네, 조금만. 공식적으로는 네네. 일단 당연히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요. 아하. 말씀드려도 이렇게 몰래 다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네. 그래도 많이 드시지 마세요. 물론 이제 소량을 드시면 네. 네,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 자 이렇게 천식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또 천식하면은 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가 떠오르곤 합니다. 무슨 네. 영화죠? 이 천식을 앓던 영화 속 주인공이 호흡곤란을 겪는 모습이 이제 떠오르는데 그런 증상을 이제 천식 발작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천식 발작은 그럼 뭔가요? 급성 천식 악화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기도 장애거든요. 천식이 가역적인 기도 장애인데 그 기도가 갑자기 확 좁아져서 호흡이 곤란해지는 그런 상황을 천식 발작, 급성 천식 악화라고 합니다. 천식 발작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천식 발작이 일어나셨으면은 그 병원에서 질병 조절제랑 그리고 증상 완화제로 흡입기를 처방을 받으실 텐데 일단 교육 받으신 대로 그 증상 완화제를 먼저 증량해서 써보시고 그래도 증상이 조절이 안 되시고 심하시면은 얼른 응급실로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병원으로 무조건 빨리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네요. 근데 뭐 병원이 막 멀거나 뭐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서 당황하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평소에 좀 예방하고 완화시킬 수 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천식의 치료는 이런 천식 급성 악화를 예방하고 폐기능의 감소를 막아주는 게 이 치료의 목표입니다. 천식 진단이 되셨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 조절제나 증상 완화제를 처방을 받으셔서 사용을 하실 텐데 그거를 교육 받은 대로 꾸준하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병원을 좀 자주 방문을 하셔서 이런 천식 정도를 평가를 하고 치료 단계를 조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봄의 불청객 또 알레르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알레르기 비염과 천식 등으로 또 봄이 두려웠던 분들에게 조금 도움이 네.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네요. 네. 네네. 참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오늘 좀 유식해 보이나요? 네, 오늘 좀 많이 네네, 괜찮았나요? 알레르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어떤 것에 알레르기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대한 대처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조금이라도 알레르기 증상에 의심이 있다 하시면 검사를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이 다운 씨의 말씀처럼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봄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미니마니의 유수연 씨는 뭐 어떠셨어요? 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너무 좋은 정보들을 많이 얻고 가는 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분들, 저희 멤버들 건강까지도 책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 잘 챙기셔서 앞으로 더욱더 왕성한 활동, 좋은 음악 선보여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첫 출연이었는데 우리 김창현 선생님, 네, 어떠셨나요? 방송에 처음 나와봐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는데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편하게 재밌게 1시간 있다 갑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한 15분 정도 지난 후부터는 네. 갑자기 얼굴이 되게 굉장히 밝아지시고 밝아지시고. 아니, 이분이 네.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네. 평소에 굉장히 말씀도 많이 하실 것 같은 네네. 느낌이신데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들려주셔서 좋은 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식 선생님도 소감 좀 부탁드릴게요. 기침 참는하고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긴장했는데요. 네, 재밌게 잘 보낸 것 같고 다음에 불러주시면 또 열심히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제 알레르기 환자분들에게 두 분의 말씀이 또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오늘보다 더 건강한 내일을 꿈꾸는 TV 홈닥터 더 나은 클리닉.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건강하고 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